해방 드디어 얄타 회담 끝나고 포츠담 회담 끝나고 루즈벨트는 얄타 회담 끝나고 2달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트루만이 부통령이던 트루만이 이어받죠. 트루만은 루즈벨트와 달라요. 미주리 총구석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시골 출신인데 트루만은 소련에 대한 의혹을 가진 부통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포츠담 회담은 7월에 열리잖아요. 그 회담에서 논의되는 것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입니다. 히틀러는 4월 30일 날 자살하고 5월 며칠입니까? 5월 8일입니까? 항복하잖아요. 독일은 항복됐고 얄타 회담에서 결의한 대로 4대 강국이 분할 점령하기로 됐고 남은 것은 일본이 점령했던 식민지들 처리 문제인데 자 시간이 자꾸 가니까 긴 얘기를 줄이고 여기 써있는 것만 그냥 읽겠습니다. 해방이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는 것을 보는 시각 과연 그 시대적 성격은 뭐고 우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역사성은 무엇이 있냐. 첫째로 그거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싸워서 얻은 게 아니죠. 미국이 싸워서 나온 결과입니다. 강대국의 작품입니다. 또 동시에 항일투쟁 독립운동가들은 수십 년 동안 일본만 죽어라 하고 물고 싸웠는데 그 싸우던 대상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항복하고 독립운동가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싸울 대상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정세를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 뭘 알아야지. 우물안 개구리인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단 한 사람 독립운동가들 중에 준비된 사람은 이승만 혼자뿐이에요. 내가 예측했던 냉전 세계가 열렸다. 여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 아시죠? 박기복 사장님이 번역 출판하셨던가? 여기서 이 책은 1941년 12월 8일 그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예언했다라고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또 41년 7월에 출판해가지고 팔다가 진주만 공격이 있은 뒤에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승만이 이 책에 쓴 것은 전체주의와의 전쟁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이승만이 처음부터 일본 신화 천황제도의 그 침략성, 호전성, 제국주의 이거를 폭로하면서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를 해나가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맨 먼저 소련 공산주의가 첫째 전체주의다. 두 번째가 히틀러, 세 번째가 일본. 소련 공산주의를 가장 최악의 전체주의로 꼽아요. 1941년에. 당시 미국은 아까 말했듯이 루즈벨트가 스탈린은 나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유럽 히틀러와 싸울 때 연합군 친구. 일본에 참전해달라고 그렇게 전라댔는데 스탈린은 어떻게 했어요? 얄타 회담에서 미국의 속셈을 파악한 이후 국무성에 있는 감청들을 통해서 전부 파악한 이후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까지 기다렸어요. 미국이 원자탄을 개발했다는 건 소련이 어떻게 알아요? 원자탄 개발 계획이 뭐죠? 맨하튼 프로젝트. 간첩들이 우르르하죠. 또 트루만 대통령이 포츠담 회담에 가서 회담에 하루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본국에서 그 비밀 전문이 와요. 맨하탄 프로젝트 성공.
사막에서 핵실험이 성공한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트루만이 스탈린한테도 넌지시 비유적으로 말을 해요. 대통령이 기밀을 스스로 폭로해버린 거예요. 뉴클리어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스탈린은 틀림없이 저 악착같은 일본군을 굴복시키려면 애터믹 밤밖에 없겠구나. 그 기다렸어요. 그 떨어뜨리자마자 선전포고하잖아요. 참전하잖아요, 스탈린이. 선전포고 전부터 만주를 다 점령하고 북한을 다 점령하는데, 북한 점령이 끝난 게 8월 28일인가? 해방되고 2주일도 안 됐을 때 그렇게 전광석화로 다 점령해버려요. 38선이 없었으면 제주도까지 다 점령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 3년사를 정확히 알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정확히. 해방 3년사는 건국전쟁이고, 이건 체제전쟁이다. 체제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 주역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이다. 이승만이기 때문에 그를 승리할 수 있었다. 지금 해방 3년 동안에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며칠을 얘기해도 모자라. 우선 한 가지만. 북한 인민위원회 결성한 게 언제입니까? 46년 2월이죠. 2월 9일. 8월 15일 해방이 됐는데 9월 20일, 한 달 지나서 스탈린이 소련의 평양 군정사령부에 계획서를 내보내죠. 우리는 그걸 민주기지론이다 그러는데, 북한을 민주기지 삼아서 아시아를, 남한도 공산화시키고 아시아도 공산화시킨다. 그때는 중국이 내전 상태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국민당이 우세했죠. 만주까지 다 국민당이었어요. 공산당은 저 산골이고, 마오쩌둥. 이 인민의 사진이 북한 인민의 성립, 이것은 우리의 정부다. 여기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정부다. 이런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어요. 요 밑에는 미소 공동위원회, 덕수궁에서 열렸던 하지 사령관하고 스티커프, 소련 대표 스티커프. 저 위쪽은 이승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미국 방해를 무릅쓰고 메가더 도움을 받아서 어렵사리 귀국한 뒤에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저 밑에는 UN. UN에서 뭘 했어요? 남북한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결의안을 통과시키게 만든 것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도 실패하고, 저건 실패할 게 뻔하고, 저 속셈도 뻔하고, 북한에 벌써 정부를 만들어 놓고 미국을 속여서 남한까지 먹으려는 것이 미소 공동위원회 스탈린의 음모다. 이렇게 갈파한 건 이승만밖에 없습니다. 왜? 공산당을 아니까. 소련을 알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영어 박사 이승만은 정보 수집의 귀재. 그래서 결국 이승만이 줄창 주장하던 무장투쟁은 우리 독립운동 파워를 감소시킬 뿐 도움이 안 된다. 그건 일회용 스트레스 해소용이지 독립운동이 아니다. 자해행위다. 무장투쟁은 삼가자. 그 반대해왔죠. 무장투쟁 반대한다고 이승만 저 새끼 친일파, 이승만 암살하려는 의열단, 중국에 있는 김원봉의 의열단. 이승만이 중국에 가 있을 때 몇 번이고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쓴 책,
독립정신, 거기에 밝힌 바, 외교를 강화해서 미국, 영국과 동등한 나라를 만들자. 이 꿈을 드디어 43년 만에 1947년 UN 결의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게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죠. 왜 이승만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독립론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일까? 그거는 바로 여기 보세요. 기독교입니다. 20살 이승만이 과거 시험이 폐지되니까 갑오경장 아시죠? 일본이 주도한 갑오개혁. 실업자가 되니까 배제학당 가잖아요. 영어라도 배워서 밥벌이 해야 되겠다. 배제학당 가자마자 발견한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의 발견. 나는 영어 배우러 갔다가 영어보다 몇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자유다. 미국에 미칩니다. 그야말로 미칩니다. 미국에 관한 모든 것을 달달 외워버려요. 독립선언서, 독립역사, 미국의 그 독립운동가들 이야기. 그래서 배제학당을 졸업할 때 The Independence of Korea라는 제목의 영어 연설도 하고 일간지 신문도 만들고 독립신문에 신문도 만들고 처음 만든 신문이 일간지가 매일신문이죠. 잇따라 4개월 뒤에 제국신문도 만들고 거리정치, 독립협회. 이승만 그 타고난 선동가 같아. 그 서재필, 윤치호 뭐 이런 독립협회 간부들을 이 풀무지를 해가지고 거리정치를 합니다. 만민공동의 종로에서 1898년 좌파 같으면은 1898년이라는 영화가 벌써 나왔을 거예요.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저도 1898 4개 숫자를 제목으로 한 책을 쓰고 싶어. 이게 청년 이승만의 모든 것. 공자맹자 성리학의 노예였던 젊은 선비가 자유의 눈을 뜨고 신대륙의 눈을 뜨고 세상의 눈을 뜨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싸웠는가. 드라마. 그 해에 벌어진 드라마. 미국 공사 알렌이 그랬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한다. 서울에서 갓 쓰고 모닝 캄 이 총구석에 프랑스 혁명이라.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23살 만 23살 청년이 신문을 2개 만들면서 1년 내내 벌이는 그 투쟁. 결국 입헌군주제를 주장하고 고종의 철천지원수 일본의 망명한 박영효 데려다가 입헌군주제 개혁정부 세우자 주장하다가 반역자를 몰려서 한성 감옥에 투옥되죠. 한성 감옥에 투옥돼서 여기 왼쪽에 서 있는 번거지 쓴 청년이 24살 이승만입니다. 여기서 모진 고문을 받죠. 저거는 누가 봐도 당시 관례로 조선에 뭐 성문법이 제대로 있습니까? 반역이다 낙인 찍히면 그냥 사형이죠. 모진 고문을 받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터져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주여, save my country and save my soul. 그 순간 감방안이 환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노라. 그러면서 놀랍게도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는 기록을 남겨놨죠. 그 새로운 사람이란 그때까지 이승만은 선교사들을 미워했고 미국 미워했어요. 저거
조선 먹으려고 온 침략의 앞잡이들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와이를 미국이 덮쳐가지고 병합해버렸거든. 그 미국이 하와이 원주민을 꼬시고 달래고 주워 먹는 과정이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조선에서도 하와이식으로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랬었는데 성령을 받은 그 순간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미움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렸어. 누구에 대한 미움, 미국에 대한 미움, 선교사들에 대한 미움, 고종에 대한 미움, 양반들에 대한 미움, 이게 싹 사라지고 그게 뭘로 변해요?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제가 아는 거는 그냥 연민이라 그럴까? 내가 도와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기독교 회심이라고 했죠. 회심. 회심이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회심을 받으면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이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쓴 여러 가지 그 기독교에 대한 사설들이 있죠. 칼럼들이 있죠. 이 자유의 십자가, 자유의 순교자, 이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때까지 자기가 꿈꾸던 대한제국을 어떻게 하면은 입헌군주제나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구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불로 그대로 지져져 가지고 불로 지진다 그러잖아요. 육화돼 버린, 체질화돼 버린 거예요. 그거 같이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 기록들을 읽으면서 아하, 이렇게 육화되고 체질화되고 영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굴의 신념은 꺾어지지 않았구나.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승만은 너무 달라. 딴 사람들하고. 고비마다 딴 사람을 포기하는데 이승만은 포기 안 해요. 1921년입니까? 워싱턴 군축회의. 1차 대전 끝나고 미국, 영국, 일본 연합국 승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자기들끼리 노나먹기 회담을 할 때 거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을 대표로 해서 가가지고 독립호소하자 했는데 일본 승전국의 식민지 누가 받아줘요? 거기서 딱지 맞고 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다 좌절합니다. 이제 우리 독립운동은 3.1운동 가지고도 안 되고 끝났구나. 서재필마저도 이승만한테 그래요. 나는 이제 생업에 돌아가겠노라. 서재필 생업이 뭐죠? 미국의 의사예요, 의사. 문방구도 하고. 다 자기 먹고 사는 곳으로 가버려요. 이승만 혼자 남아요. 그때부터 30년대에 이르기까지, 30년 중반, 후반에 이르기까지 참 애롭고 곤궁한 세월입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서 공부한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선교사들한테 종교개혁에 대한 책들을 보내달라고 그랬어. 영어를 잘하니까 다 원서로 다 읽어요. 루터의 종교개혁, 자유혁명, 개인의 발견, 개인의 자유, 가톨릭의 인간제국, 하나님을 팔아먹는 인간제국이다. 여기 가톨릭 신자 계신가? 제가 말을 삼가야 되겠는데. 자, 아무튼 그 개신교 혁명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면죄부 이런 거. 그래서 이승만은 한마디로 자유,
내가 배제학당에서 발견한 미국의 자유, 정체가 바로 이거구나. 이제 알았다. 그냥 자기는 그 천부적인 부여된 자유, 그 기본적인 프리덤, 그것만 자유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거는 기독교 정신으로 쟁취하고 지키고 키워나가는 자유, 리버티. 이게 진짜 자유다. 그래서 그런 글을 많이 쓰죠. 감옥에서 몰래 논설 써가지고 자기가 만들던 신문에 다 제국신문이죠. 내보내서 게재된 것만 수백 편이에요.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정력가가 없어요. 감옥에서 한 일을 보면. 읽은 책이 500여 권이 넘지. 번역한 책이 몇 개지. 또 논설 쓴 게 500 몇십 편이지. 또 뭐해서 영안사전도 편찬을 하지. 그것뿐입니까? 온갖 날마다 감옥 교회, 예배, 찬송, 기도, 죄수들 글 가르쳐 주기, 독서실, 도서실. 이거는 거의 초인적. 아무리 20대 청년이지만. 또 계속 들어오는 그 개혁파 죄수들, 이상재다, 누구다, 이성준이다, 이 사람들 전부 기독교로 전도를 해서 개종시켜요. 이상재 선생이 이승만한테 감화를 받아가지고 예수교에 대한 책을 자기가 몇십 권을 한꺼번에 다 읽었대요. 그리고 기독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40여 명, 43명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평생 동지가 되는 거죠. 건국운동의 동지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죠. 우리 박수광 선생님께서 원문을 아주 충실하게 해설 붙여서 잘 번역을 해주셨는데 그 책 표지가 아니고 이건 딴 거네. 독립정신을 쓰는데 그거는 대충 그동안에 자기가 썼던 논설들을 모으고 자기가 추가로 그래서 2월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후닥닥 써냈는데 왜 그걸 썼어요? 러일 전쟁 때문에.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져서 인천 앞바다에서 뻥뻥 대포 소리가 나니까 감옥에 있던 젊은 개화밭 청년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제 나라는 끝났다.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 거, 일본이 이기면 일본 거구나. 책이라면 뭐 이승만 씨 뭐 쓰세요, 빨리 쓰세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독립정신. 몰래 항아리에 촛불 켜놓고 쓴 그 책이 감옥에서 쓴 20대 청년의 대한민국 건국 설계서와 같습니다. 거기에 맨 끄트머리에 부록으로 독립운동 실천 6대 강령이 있고 그 강령의 첫 번째가 뭡니까? 자유통상이에요. 수출 입국이 거기 나와. 박정희의 수출 입국이. 뭐 나오는데 맨 끝에 결론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은 바로 저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죄를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은혜를 갚는 일은 다른 거 없고 예수의 뒤를 따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무한봉사, 자유를 위하여, 독립을 위하여 무한봉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 일을 하고 천국에 가서 만납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무한봉사, 베루풍, 독일어로 베루풍,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저 위에 자유의 순교자 소명. 하나님의 명령을, 부름을 받음. 그래서 명령을 받음. 사명을 받음. 베루풍. 미션. 이승만은 평생 한성감에서 성령 받은 이후로 평생 죽는 순간까지 기도로 산 사람이죠. 기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으면 실천하고. 한미동맹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인사제설, 루터의 만인사제설 아시죠?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이 사람들만 주교나 이 사람들만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아니라 에브리바디 평등하게 다 똑같다. 에브리바디 사제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종교로부터의 개인 독립입니다. 해방이죠. 베루풍. 독일 말로 직업을 뭐라고 그럽니까? 베루프라고 그러죠. 베루프란 뜻은 하나님의 소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맡긴 일, 이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봉사, 이 직업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이 베루프,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그렇게 생긴 거죠. 지미, 친미, 용미. 미국을 알고 미국을 칭하고 미국을 이용해 먹자. 이것이 한성과목 독립정신에 나옵니다. 이 용어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 저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힘을 이용한 기독교 동맹, 파워, 이것이 우리 독립의 열쇠다. 이거를 깨닫는 게 오른쪽 박사모 사진을 쓴 이승만, 프린스턴 대학 국제법 국제중시 박사. 거기 대학 논문 제목이 뭐죠?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힘입은 힘의 덕본 중립보장 약속들. 그게 전시의 해상 자유무역에 관한 연구예요. 그거를 미국 독립 때부터 100년 동안 있었던 100년 동안의 해상 통상 자유통상을 연구한 논문인데, 그 논문 맨 끄트머리에 뭐라고 썼느냐? 아메리카 만세. 내가 생각했던 아메리카 맞구나. 미국의 힘이 맞구나. 이거다. 이걸 잡자. 이거예요, 결론. 그 대학 5년 동안의 학사, 석사, 박사 하면서 내가 예측한 대로 역시 미국이다. 미국의 힘밖에 없다. 한반도 주변, 러시아, 차이나, 일본, 전부 전체주의야. 전체주의 아닌 기독교 동맹, 자유민주공화주의 국가는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을 선택한 거죠. 자, 빨리빨리 갑시다. 스탈린의 전술, 통일전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거는 뭐 국제공산주의의 기본 전략이죠. 한반도에서는 스탈린이 스티코프에게 결제를 합니다. 스티코프가 뭐라고 했느냐? 긴구를 이용합시다. 오케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useful idiot 전술이죠. 긴굴은 미 군정을 반대했어요. 한국하자마자 경계장에서 즉각 회의를 열고 미 군정 반대. 임시정부가 돌아왔으니 이 나라는 이제 임시정부 것이다. 주석인 내가 통치하리라. 임정 반대.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누가 암살당하죠? 송진우. 송진우가 그거 아니다. 지금 세계 정서가 그렇지 않다라고 덤비다가 김구한테 암살당합니다. 그게 그해 12월. 그 다음에 누가 암살당하죠? 여운형. 마지막으로 장덕수. 장덕수는 47년 12월 2일 저녁에 저녁 먹다가 경찰이 왔다 해서 나가자마자 경찰복 입은 청년한테 총 맞아 죽죠. 자기 집에서. 이 김구를 이용한 당시 상황, 그거는 밀소 공동회의가 깨지고 이승만이 이것은 메가더와 마샬을 통해서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겨라. 미국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서 유엔에 통과시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련은 즉각 반대하죠. 소련이 그걸 반대한 일주일 뒤에 김구가 반대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엔 결의가 통과될 때까지만 해도 김구는 이승만 설득에 예스 하면서 이승만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도 발표해요. 남한만 단독 선거 한다고 해서 그게 단독 정부가 아니다. 인구가 3분의 1 넘게 남한에 있고, 뭐라 그랬더라? 강원도 산골에서 정부를 세운다 해도 이게 남북한 통합정부다. 이런 기자회견도 있어요. 그렇게 동조하던 김구가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소련이 유엔에 유엔 한국의원단 북한 입국 거부 그거를 공표하니까 일주일 뒤에 김구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자세한 얘기는 상가하기로 하고, 아무튼 임정봉대론, 임시정부가 집권해야 한다. 이것이 김구가 죽을 때까지의 자기 소신이요 고집입니다. 권력욕이죠. 여기서 해방 즉시 북한을 실제로 통치한 북한 총독 스티코프입니다. 평양에 군정사령부가 따로 있고, 이 스티코프는 소련 극동사령부의 실세, 정치 담당 실세입니다. 우라지버스 거기에 앉아가지고 남북한을 총지휘합니다. 여기 그 남한의 가장 신복이 성시백. 성시백은 이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되게 벌써 많이 갔네. 아무튼 이 성시백이 남한을 농락해요. 대한민국 건국 이후까지 국군 전력 파괴 공작 집중합니다. 군함도 훈련함도 월북시키고 비행기도 월북시키고, 저 춘천 지역에 있던 2개 국군 대대가 대대째 월북시키고, 그 전에 국회 프락치 사건 성시백 작품입니다. 말도 못해. 대표적인 게 남북한 정치사회단체 연석회의, 이거를 총괄한 게 성시백이에요. 총괄한 건 스티코프죠. 스티코프는 김일성, 중국 공산군 빨치산으로 타던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개명시켜서 일제 항일 장군으로 용명을 날렸다고 전설처럼 여겨지는 김일성 이름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사람이 스티코프입니다. 일체를 다 가정교사처럼 공산주의 교육부터 시키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무식쟁이야. 우리말도 못해. 중국말만 잘해. 그런 애를 일일이 해방 3년 동안에
김일성이 교육시킨 1등 교사죠. 모든 말투, 연설문, 회담하는 용어까지 다 써주고 훈련시키고 애우게 하고 연출가죠, 연출가. 그렇게 김일성을 만든 사람이에요. 공사나 PD, 스티커프의 결제 없이 남북한에서 이루어진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이게 소련 군정사령부 레베데프 비망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음, 두 의인의 장기 집권, 대한민국의 행운이었다. 신생국 건국기는 30년. 보통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죠. 신생국이 한 나라로 기반을 잡으려면 30년은 걸려야 한다. 그런데 이승만 장기 집권 12년, 박정희 장기 집권 18년, 거기다가 전두환 7년까지 합하면 몇 년입니까? 40년이 넘죠.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암살될 때 18년이죠. 이승만 12년, 합하면 딱 30년이네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불굴의 신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선구자적 리더십, 비폭력주의, 자유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제물로 바쳐진, 스스로 바친 사람. 그 불굴의 신념이 어디서 연연했는지 이승만과 박정희는 좀 다르죠. 다르지만 신념이 굳은 거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승만은 미국 갔을 때 신앙 간증처럼 자기가 유학 시절 다니던 교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중요한 대목 한마디. 누가 뭐라고 나를 욕해도 좋다. 독재자라 해도 좋고 다 좋다. 다만 하나님만 나를 크리티사이즈 하지 않으시면 that's okay. That's all. That's all이라고 했어요. 박정희는 유명한 말이 있죠. 내 모동에 침을 뱉어라. 이 모두가 이승만이 맺어놓은 한미동맹 때문에 신생국 건국기 30년이 부국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거예요. 자유수호, 안보장치가 철벽처럼 생명줄처럼 이승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승만 없었으면 박정희도 없죠. 자, 마지막 장입니다. 검찰총장 대통령의 자유는 무엇이냐? 국가정상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유 우파 열성 애국자분들이 초가심이 납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이제 넉 달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또 넉 달 동안 많이 했어요. 한미 안보동맹 복원시킨 것만 해도 어딥니까? 탈원전도 복원시켰죠. 많이 했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지만 문제는 여소해야 될 국회죠. 여소해야 될 국회가 진정한 참된 국회로 집권당이 다수가 되고 그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안달복달 하지 말고 뭉치자. 이승만이 그랬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공부하자. 자유의 승리를 믿자.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자. 용기를 잃지 말자. 이게 제 오늘 마지막 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